소화기 학회 학술이사로 활발한 학술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강의 제목은 매너틸이라는 주제죠. IBS에 어떤 쓰임이 있는지 한번 강의들을 보겠습니다. 박수로 강의 듣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IBS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 IBS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동아제약에서 가지고 있는 매너틸, 틸리엄 브로마이드 이 제품에 대해서 다른 약제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IBS라고 하면은 이제 기일적인 원인, 우리가 뭐 장안의 염증이나 IBD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배변 양성의 변화가 있고 이제 동반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보통 이제 만성적 또는 이제 반복적인 불쾌한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여기 한국인에서도 보통 이제 진단되는 비율이 한 6.6에서 15.5%, 이건 조금 과소평가됐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저희도 이제 시험 치기 전날 저희가 다들 선생님들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똘똘말이 시험 치기 전날에 이렇게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도 이제 IBS의 한 장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 한 20대에서 40대 이제 유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주로 여성에게서 좀 많이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보통 이제 프레벌런스 자체가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구로 갈수록 이러한 프레벌런스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BS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제 부분적인 단편적인 것들로만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많은 것들이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로콜로지 팩터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감염도 있을 수도 있겠고, 비스럴 하이퍼 센시티비티나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 그리고 디스모틸리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업도미널 페인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블로팅, 배가 이게 빵빵한 증상,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포스트 인펙셔스 IBS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할 때는 이러한 장염성 감염을 앓고 난 다음에 장 안에 이제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마우스성 것들과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 이런 장 안에 있는 상피세포의 타이트 정션에 좀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서 이런 장내 장벽의 permeability가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permeability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장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독소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를 해서 우리 뇌 쪽으로 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과 엑시스에서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장내 면역을 담당하는 게 IgE가 있는데, IgE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IBS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밝혀내고, 장내 면역 세포와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패스제네시스를 많이 밝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이제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IB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런 환자들 중에서 한 43.1%는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들이 이게 IBS가 진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이 환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장내 불편한 증상을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묵과돼서 환자들이 IBS 증상이 있어도 간과되고 이렇게 가실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이런 진단된 IB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자들이 그 불편함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은 IBS에 비해서 이런 시비리티나 여러 가지 다이어리아나 루스트, 얼전시 블로팅 같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IBS 증상들이 한 2배 정도 그런 시비리티 정도가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IBS 자체가 이제 죽을 건 아니지만은 평생을 이제 보통 20세에서 4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은 환자들이 이제 50, 60대에서도 계속 이렇게 증상들을 이제 호소를 하고
온갖 이제 약을 다 쓰고 환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대학병원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남편이나 이제 부부 간의 사이도 이제도 문제를 가지고 되고 이제 또 직장 내에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그런 것도 가지게 되고, 보통 우리가 IBD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풍식이병으로 질적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 배려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IBS는 이제 가벼운 경증 환자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프레버런스나 그런 것에 비해서 환자들의 불편감이 약간 묵과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식사 후에 바로 갑작스럽게 복통을 일으키면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불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게 또 환자들이 또 특별히 또 이야기한 게 자꾸 배에서 소리가 난다. 그게 IBS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생활할 때 좀 민망하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지가 참 저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모틸리티 디지즈들 자체가 이제 환자가 멀티팩토리얼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자체가 여러 가지 펑셔널 디스펩시아나 크로닉 컨스티페이션, IBS, GERD들이 같이 이제 컴바인드해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증상 이상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별을 하고 치료를 하는 데서도 약제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오버랩 IBS가 보통 한 14.2% 한 연구에서 발표가 됐을 때,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에서는 오버랩 심통이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펑셔널 디스펩시아도 같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IBS 진단받는 환자들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GERD와 같이 이렇게 하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한 250, 한 10% 정도 가까이 그렇게 이제 IBS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증상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잘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라이프 퀄리티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IBS가 있는 단독으로 있는 우리가 GERD나 펑셔널 디스페시아, IBS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오버랩하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적인 문제, 그리고 페인, 하고 여러 가지 이제 IBS에 따른 그런 글로벌 심품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GERD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피지컬 커멘트스만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문제를 호소를 하는, 좀 나빠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IBS 환자들에서는 조금 더 멘탈 컴포넌트 스머리라 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IBS를 어떻게 이제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도에 이제 발표된 롬포 크라이테리아에 따르면은 우리가 지난 3개월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 복통이 있고, 아래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과민성 장주 부분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변과 연관되어서 복통의 호전 또는 악화된다. 두 번째는 배변 횟수에 변화가 있다. 대변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면서 일주일 하루 복통이 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최소 이제 진단 기준이 6개월 전에 증상이 시작되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증상 발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롬3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이러한 배변 후에 이제 증상이 이제 완화가 돼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롬4에서는 이 복통 자체가 우리가 이제 완화가 되는 환자들도 있고 더 나빠지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배변과 연관된 된다는 이런 문구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었고요. 이제 한 달에 보통 롬3에서는 3회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롬4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그러니까 횟수는 조금 더 강화를 좀 했고, 복통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진단 기준 자체가 6개월 이전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진단 기준을 맞출 수 있는 IBS 환자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임상에서 이건 IBS 같은 데라고 하지만은 이 기간 자체가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지 않았다면은 IBS 기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이러한 롬포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진단 기준에 맞추지 말고 증상 기준에 맞춰서 이런 IBS를 좀 치료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조금 더 공고하는 공고안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IBS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환자가 이제 오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뭐 abdominal pain, constipation, diarrhea, 우리가 이제 abdominal pain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functional constipation이나 functional diarrhea 같은 경우는 페인이 동반되지 않고요. IBS에서만 이제 abdominal pain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있으면서 변비와 설사가 있는 경우 메디컬 히스토리나 피지컬 의점들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알람 심텀 있는 점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콜로노스코피를 해보면 되겠죠. 알람 심텀이 없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IBS가 이전에 진단이 되지 않았다 하면 이제 IBS를 조금 이제 진단 기준에 맞춰서 조금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리어슈런스를 해주고 다이어트나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이제 포도맥 다이어트들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같이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PNL 같은 경우에는 안티스포틱 에이전트나 리파시민,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겠고 다이어리아가 있는 경우는 뭐 로페라마이드 같은 경우나 이제 라메세트론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겠죠. 변비형에서는 이제 뭐 피지나 알트로제 같은 경우를 쓸 수가 있겠고 이러한 약을 써도 환자들이 별로 계속적으로 IBS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콜로노스코피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콜로노스코피 상에서 이제 패솔로직 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IBS라고 생각을 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지속적으로 해보면 되겠고요. 이런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계속적으로 해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리프렉터리 메디컬 트리트먼트, 리프렉터리 IBS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안티디프레센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과약을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브레인과 에시스의 브레인 쪽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장에서 힘이 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나 뉴로펩타이드를 조절해보는 것으로 약 치료 방향을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IBS를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이렇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다이어트 인터벤션도 사실은 이제 IBS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자들에게 이제 리슈런스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환자들이 배가 아프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대장암이나 좀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즘은 CT나 이런 것들을 대학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큰 병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게 이제 다이어트 인터벤션과 파르마코노 인터벤션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포드맵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만나서 여러 가지 가스를 많이 생성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포드맵 다이어트가 이제 호주에서 시작이 되었고 호주에 이제 사실 이제 생 쪽에 이제 그렇게 좀 맞춰져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포드맵 다이어트 자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발표가 됐을 때 좀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환자들이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해도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가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드맵이 과연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호주 팀에서도 RCT 그룹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전 연구에서는 로우 포드맵과 하이 포드맵을 비교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오스트리안 식단을 만들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안 식단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로우 포드맵이 IBS 증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효능이 있음을 이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그런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권유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파르마콜로지 테라피가 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업도멘 페인이나 블로팅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안티스폰틱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팅과 이제 디스텐전에서 이제 다이어트만 마니플레이션이나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어리에서는 로페라마이드, 컨스티페이션 다이어트 파이버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쓰고도 환자들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세컨드 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TCA나 SSRI, 또 이제 블로팅
있어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SSRI 하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세로토닌 아고니스트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이레이션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를 써야 되겠고 콘스티페이션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약들을 이제 컴바인을 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감량 이렇게 좀 줄여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동화약품에 있는 메노틸 같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이제 진경제라고 하면은 스무스 머슬 컨트랙션과 이제 인테스티널 시크레션을 줄여주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메노틸 같은 경우는 비셀 하이퍼 센시티브를 조절할 수 있는 NK 리셉터까지 데큐키닌을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통증 조절에도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오토리움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스펀딜모스 컨트랙션, 인테스티널 시크레션, 비셀 하이퍼 센시티비티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시메트리움 브로마이드나 피나베리움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영역에서 한 군데를 주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무드 머슬 칼슘 채널 블로커들이 이런 것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칼슘 채널 블로커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포가 수축하는 것들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장이 약간 이제 유한을 시켜가지고 환자들이 이런 경련성을 이제 조절하는 것으로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미스컬리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약제들 중에서 안티콜리너틱 에이전트 영향을 많이 기전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녹내장이나 방광기류 같은 그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덤와이즈 스터디를 처음에 이제 했고 15주를 이제 각각의 플라시보군과 메노틸 그룹에서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0주간의 이제 약을 다 팔로우를 해봤었습니다. 플라시보를 일단 TI를 줬었고, 그 다음에 한 10주 정도가 이제 약제를 치료했고, 15주를 치료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치료를 하고 팔로우를 했을 때, 메노틸은 이제 위약금 대비해서 복통 빈도 감소에 아주 유리한 효과를 보였었고요. 또한 이제 복부 팽만감 또 확실히 감소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끊고 나서도 이제 위약금을 대비해서 재발이 발생하는 비율이 아주 유의하게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증상 완화와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한 이제 세계 이제 랜덤하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이제 이제 분석을 했는 그런 것에서도 이제 위약금 대비해서 복통 강도 감소해서 유의한 효과를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통 빈도도 또 감소시키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팽만은 또한 이렇게 하고 대변 현상화에서도 그런 메노틸이 한 5주째에서도 노멀 스토리 컨시스턴시를 아주 플라시보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반응 발생 자체가 이제 뭐 세 가지 기전을 다 건드리긴 하지만은 안티콜리너직 에이전트 같은 그런 영향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하이퍼신이나 시메트로비움, 피나베리움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AA 자체가 아주 낮은 것으로 여러 가지 메타 애널리시스 상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노틸과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진경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노틸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20에서 40mg, 1회 2에서 3회 정도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녹내장 환자에서 이제 신중 투여를 하고 있지만, 등기사항까지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안티콜리직 이펙트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시메트리움 브로마이드, 이제 RP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자체는 이제 미스크린 리스트 블로커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주로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리성 비대증 환자들이나 내장 환자, 요저류 환자에서는 이제 안티콜리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정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하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맥페라마의 그 문제가 한번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저희가 약을 처방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모든 부작용을 저희가 설명하는 게 맞을까 그런 참 회의감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약제를 쓸 때 좀 신중하게 투여하는 그것을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메노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약제를 이제 서로 비교했을 때 복통 감소 효과가 있어 환자의 의사 치료 평가에서도 좀 더 시메트로피움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티로프라마이드, 뭐 티프라마이드, 티로파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보통 간담 산통이나 이런 산통, 요강의 산통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티로프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위장관 협장된 환자, 거대결장, 포탈 환자, 과민종 환자에서 하고 이 환자들도 주로 이제 항콜린증을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저기스 비대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노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용량과 티로포나마이드 이제 상용 보통 이제 1용량을 이제 비교한 결과 보통 감소 효과에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이제 피나베리움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디세텔입니다. 주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약제들과 비교했을 때 메노틸은 피나베리움 대비해서 복통 횟수는 감소 효과 및 환자 만족도 평가에서도 좀 더 이제 환자들이 비교를 했을 때 메노틸 쪽을 좀 더 환자들이 증상이 조금 더 좋았다 그런 것들을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판 스코라포나민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환자들은 또 항콜린 작용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약금 대비 하요신 자체가 이제 위약금 대비해서 복통 감소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은 메노틸은 위약금 대비 복통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이 하요신 자체가 과연 복통에 어느 정도 좋을지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메타어널리시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약제 중에 또 이제 폴리고틴도 있습니다. 폴리고틴 같은 경우는 복통 감소 효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노틸과 비교했을 때 메노틸이 좀 더 업도이나 피행에서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중간에 걸치기 때문에 약간 효과 면에서 조금 양쪽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메노틸은 한 2배 정도 조금 플라시보군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3개 이제 뭐 스터디를 이렇게 비교를 한 메타어널리시스 사진에서도 메노틸 1차 자체가 이제 단 한 개의 단독약제 하나만 사용해서도 유일하게 IBS의 전반적인 통증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심텀을 확실히 호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로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랜덤아이즈 스터디만 비교했을 때도 일관되게 그런 우수한 효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연구들에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쓰긴 하지만은 메노틸 자체에 대한 그런 안정성과 또 이제 약물의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전반적인 증상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많은 만족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메노틸 저희가 이제 IBS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진단 기준을 6개월이라는 것들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뭐 증상 기반을 해서 어느 정도 복통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배변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지도 보시고 그런 것들이 에 따라서 이제 설사형이냐, 미형이냐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이어트리 메디케이션과 다이어트리 이제 컨트롤 그리고 이제 라이프스타일 컨트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리 컨트롤 이제 메디케이션들을 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트론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mg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수도 있고요. 120mg까지 증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약제들은 전부 다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약간 슈피리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런 메노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페인과 로팅, 스틸 프리퀀시에서도 이러한 증상을 그 증상을 이제 감소시켜 준다는 것으로 많은 문헌에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IBS 성분 환자들에서 이러한 시기들이 들어 있을 때는 한 번 더 오토면 브로마이드를 치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